1990 알륜의 마지막 밤은 차가웠지만 경민의 손바닥에 남은 숫자의 잔상은 뜨겁다 못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팬밀리언. 평범한 대학생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1조 원이라는 숫자는 경민에게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묵직한 설계도였습니다. 경민아, 이제 정말 시작이네. 유나가 경민의 곁으로 다가와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경민이 그리는 거대한 나라에 대한 신뢰와 그 길을 함께 걷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경민은 커피의 온기를 느끼며 창밖의 어두운 서울 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처절한 눈물과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 해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유나야, 이 돈은 그냥 쓰는 게 아니야.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나는 방주를 짓는 마중물이 될 거야. 나라가 주저앉을 때,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을 때 우리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며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해. 그게 우리가 이 시대로 돌아온 진짜 이유니까. 경민은 책상 위에 1997년의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코람데오의 심장을 더 뜨겁게 뛰게 할 사람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96학번 동기들인 준규와 자영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지만 이제는 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완성된 찬양단이 필요했습니다. 97학번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바로 찬양단 포지션을 잡을 거야. 기타, 드럼, 베이스, 바이올린까지. 각자의 은사가 하나로 모여 하모니를 이룰 때 그 소리가 서울역 광장의 노숙인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얼어붙은 북녘 땅까지 닿게 할 거야. 경민의 머릿속에는 이미 97년의 사계절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봄에는 캠퍼스에서 찬양의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뜨거운 농활로 영성을 다지며, 가을에는 여의도의 높은 성벽을 두드리는 지략을 펼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끝에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새로운 지도자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1997년은 우리에게 단순히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적을 증명할 승리의 시간이 될 거야. 경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1조 원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틀역의 서늘한 공기가 방안을 감쌌지만 두 사람의 기도는 이미 1997년의 한복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1997년 3월의 캠퍼스는 최루탄 냄새 대신 풋풋한 새내기들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학회실 문을 열고 들어온 5명의 얼굴. 현묵의 단단한 체구와 영순의 고운 손결 속에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의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경민 선배, 저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현묵이 드럼스틱을 만지작거리며 묻자 경민은 말없이 베이스 기타를 어깨에 맸습니다. 너희는 박자를 맞추는 게 아니다. 이 시대의 깨어진 심장박동을 다시 뛰게 하는 거다. 경민의 신호와 함께 현묵의 킥드럼이 학회실 바닥을 울렸습니다. 영순의 피아노 선율이 은하수처럼 흐르고 상훈과 충성의 기타 리프가 날카롭게 공기를 가르자 서로 초면이었던 청년들의 눈빛이 하나의 영성으로 묶였습니다. 1기와 2기가 비로소 하나가 된 코람데오 완전체의 탄생이었습니다. 다음날 시험 기간의 커피향, 그리고 중간고사 기간, 도서관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경민은 전공 서적 사이에 1997년의 경제동향 레포트를 끼워넣고 읽으며 다가올 국가부도의 재앙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서 2기 후배들은 서로의 노트를 공유하며 선교학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형, 이거 1집 앨범 마스터링 끝난 거 맞죠? 준규가 건넨 테이프를 재생하자 녹음실 빌릴 돈이 없어 강당에서 녹음한 거친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함 속에는 인위적인 가공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재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1집은 출시와 동시에 전국 교회 청년부의 찬양 리스트를 점령했고, 경민의 통장에는 1조 원의 예비자금과는 별개로 사역을 위한 현금 흐름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방학, 경민과 멤버들이 탄 낡은 버스는 강원도 정선의 구비진 길을 달렸습니다. 낮에는 떼약볕 아래서 허리가 끊어질 듯한 긴매기를 하고, 밤에는 쏟아지는 별빛 아래 옥수수를 먹으며 김영옥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동은 기도의 연장입니다. 이 땀방울이 곧 복음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멤버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유나와 영수는 마을 할머니들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역 광장, 차가운 바람을 녹이는 하모니. 서울역 광장에는 비릿한 삶의 냄새와 차가운 도시의 소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코람데오가 설치한 간이 천막 안에서는 구수한 국밥 냄새가 피어올랐고, 그 뒤에서 경민과 유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경민의 묵직한 바리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읊조리자 구걸하던 손들이 멈추고 거리를 방황하던 눈동자들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유나의 창황한 고음이 경민의 고백 위에 얹어질 때 알코올에 치든 노숙인 한 명이 식판을 내려놓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곡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찬양할 때는 지금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노래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서울역 광장에 임재했습니다. 경민은 코람데오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역은 밥을 먹이는 게 아니야. 죽었던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는 거지. 울고 있는 청중들 중 해진 옷을 입은 그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노숙인 쉼터와 전문 회복센터 건립의 청사진을 현장에서 구체화했습니다. 또 어느 날, 저 북녘의 절규, 무너진 가슴. 사역을 마치고 센터 거실에 모여 앉은 저녁, TV 화면에서는 기괴하게 마른 북한 아이들이 흙을 파먹는 장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흙이 아니라 무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코람데오들은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고난의 행군, 아사자 속출. 그 자막은 평화롭던 거실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경민아, 저 아이들 어떡해? 유나는 입을 막은 채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경민의 주먹이 하얗게 떨렸습니다.
1조 원이라는 돈이 단순히 97년의 IMF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 저 죽음의 땅을 살려야 한다는 천둥 같은 소명이 그의 영혼을 때렸습니다. 유나야, 파주로 가자. 파주에 요새를 지어야 해. 저 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야 해. 11월 초, 경민은 단신으로 여의도 민주당 당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이인재와 이회창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때 경민은 가장 낮은 곳의 실무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후원금을 내러 왔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경민의 차가운 카리스마에 비서관은 침을 삼켰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후보님이 가지지 못한 밑바닥 여론입니다. 서울역 사업을 통해 검증된 민심 회복 프로젝트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민은 비서관의 손에 낡은 서류철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구제 사업이 아닌 당선 후 국정 운영의 핵심이 될 민생 회복 5개년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11월 21일 임창열 부총리의 목소리가 안방을 울렸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공포가 여의도를 덮쳤지만 그날 저녁 뉴스데스크에는 이상한 보도가 하나 나갔습니다. 절망 속의 희망, 서울역의 기적. 코람데오가 운영하는 회복센터에서 새 삶을 찾은 노숙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동전을 나라 살리기에 기탁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화면 속 경민의 단호한 얼굴과 유나의 미소는 패배주의에 젖은 국민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 뉴스를 시청하던 DJ 총재는 비서관을 불렀습니다. 저 아이, 며칠 전에 자네를 찾아왔던 그 친구 아닌가? 12월 18일, 대선 당일의 긴장감. 눈이 내리는 대선 당일, 경민은 찬양단원들과 함께 기도를 마친 뒤 당선 확정 뉴스를 기다렸습니다. 투표율은 요동쳤고 전국은 숨을 죽였습니다. 밤 11시, MBC 방송국에서 당선 확실 자막이 뜨는 순간 경민은 기뻐하기보다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사역을 하러 가야지. 준규와 자영이 경민을 배웅했습니다. 이미 안가에서는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당선인이 직접 청년 경민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전갈이었습니다. 경민은 자신의 코트 주머니 속에 든 1조 원의 예비 기탁서와 파주 특구 면허 제안서를 만져보았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경민의 손끝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비가 삼엄한 안가의 방안. 나이든 당선인과 청년 경민이 마주 앉았습니다. 당선인의 눈에는 피곤함 속에 깊은 예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경민은 망설임 없이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출연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돈으로 IMF 극복의 마중물을 삼으십시오. 대신 조건은 하나입니다. 당선인이 안경을 고쳐 섰습니다. 파주를 열어주십시오. 그곳에 농장과 공장을 짓고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을 먹일 수 있는 복음의 전초기지 면허를 제게 주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선인은 청년의 눈부신 눈동자 속에서 민족의 미래를 보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이 나라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게. 1998년 2월 평창에 눈 덮인 미조트 식당. 수백 명의 98학번 신입생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2학년이 된 현묵과 영순이 무대에 올라 드럼과 건반을 두드리며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들의 리딩은 더 이상 후배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경민에게 전수받은 야성적인 영성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파주 요새로 우리가 갑니다. 북한 선교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현묵의 사자 후에 신입생들이 목이 터져라 환호했습니다. 경민은 무대 뒤에서 유나의 손을 잡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경민아, 정말 우리가 해냈어. 유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경민은 2035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과거를 바꾸는 단계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